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들을 힘겹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계속해서 시장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0.8% 하락하면서 31,500선, 아직까지도 3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S&P 500 지수가 0.7%,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낙폭이 컸었던 만큼 좀 덜 밀리는 경향은 보였습니다. 0.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연준 인사, 국채, 그리고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이날 연준 이사, 미국 외신에서도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매파위원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더 높게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매파 의원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낮추는 것보다는 이러한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세게 말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목표금리, 연준의 2% 목표금리의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이날도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채권이 단기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물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0년물도 이에 덩달아서 3.1%에 확실하게 안착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말을 하는 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30bp대의 흐름으로 계속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부분도 시장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볼 텐데요.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8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인데요. 민간 고용이 부진했습니다. 비농업 분야에서 특히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안 좋은 그런 경제 지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시카고 지역의 이 구매 관리자 지수 8월치가 나왔는데요. 52.2가 나오면서 소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조금밖에 개선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대부분이 부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요. 102에서 107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지역별로는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있고 반대로 아시아 쪽에서는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 섹터가 다 밀렸는데요. 네, 간밤에는 그래도 전 섹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전 섹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쪽만 거의 강보합, 나머지는 싹 다 밀리는 내용이었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재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1.2%대로 하락을 하면서 역시 경기 침체에서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소매 업종이 내부적으로 부진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는 흐름이 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부진하게 되면서 어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IT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날 업종에서 보셨다시피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고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만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성장주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전부 다 밀렸는데 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사 입김이었었는데요.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메타 플랫폼스인데 수익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이날 메타 플랫폼스만 3.6%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글에서는 반대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시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위로 올라가 보면요.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컴캐스트가 1.3,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0.7%,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스트리밍 업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차트상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좀 와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시가총액 규모는 작지만 최근에 이 PC 수요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HP가 7.6%나 급락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시게이트 역시 3.5%대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PC의 이런 산업에서 개인 소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종목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위쪽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날은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와줬습니다. 0.4% 상승이 나와줬고 비메모리 쪽에서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2.4%, AMD도 그 비슷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하락세를 반영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든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금융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짜리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받게 되면서 은행주들은 잠깐 반짝했다가 이날은 다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는 0.5%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 밀렸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카드 회사 중에서 대부분 밀렸는데 페이팔만 올라갔는데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거 덕분에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1.7%로 유일하게 선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쪽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류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쪽에 거의 포진이 되어 있고 뒤섞여 있지만 약간의 상승세가,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공급망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카지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마카오가 되겠는데 마카오 쪽에서 이 방역과 관련해서 완화 조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이런 카지노, 리조트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라스베가스 샌즈가 2.6%, 윈 리조트도 0.6%대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는 스냅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체 인원의 20%, 숫자로 따지면 한 6,000명 정도를 좀 자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에반 스피겔 최고 경영자 말에 따르면 지속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 구조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낮은 매출 성장 결과에 직면하고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무게감을 좀 많이 줄였다, 부담을 줄였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됐고 전망에도 긍정적이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스냅이 7%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또 다른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지만 스냅과는 다르게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이 베드베스앤비욘드입니다. 밈 주식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게 크기도 했었고 우선 구조조정은 20% 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을 내지 못하는 15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다 폐쇄해야 한다라는 좀 강한 구제책을 꺼내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것도 또 하나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베드베스앤비욘드는 결국에 22%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9.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것까지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부진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숫자로 나왔는데요. 8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뛰어오르면서 9.1%를 기록했습니다. 8월보다 더 오른 거고 예상보다도 더 오른 그런 부담되는 요인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9월 ECB 회의 때 75bp는 거의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독일이 0.9% 하락했고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1%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 가깝게 또 하락하면서 이틀 전에 한 4% 올랐다가 단 2거래일 만에 8%가 도합 하락을 했습니다. 2.28% 밀리면서 89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유로존의 침체가 결국에 또 하나의 악재로서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려고 있고 유럽은 그 반대로 침체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재봉쇄까지 나오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다음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은 역시 수요 입장에서 0.8% 밀렸고요. 금값도 8월 중순부터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버티더니 다시 한번 8월 말부터 추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0.5%대의 이런 매파 연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8.6bp 오르면서 2년물보다는 덜 올랐지만 그래도 10년물 역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0.9% 이상 하락하면서 4일 연속의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이 향후 발표되는 8월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라 오늘 아침에 발표된 8월 민간 부분 고용지표와 함께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의 결과를 보고 가자는 경계 심리가 짙어진 하루였는데요. 만일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일 경우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전망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미국 규제 당국이 9월부터 회계 감사할 것으로 알려진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얌차이나 등 중국 기업들의 주식이 일제히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분석 속에 강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들과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이 어제 급등해서 일제히 하락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 추세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중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13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였던 3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8월 중 서비스업 부분은 11만 명, 제조업 부분은 2만 3천 명이 증가했고 대기업에서 5만 4천 명, 중견기업이 5만 3천 명, 소기업에서는 2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사 측은 미국 민간 부분 고용 증가 속도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줬다며 엄청난 일자리의 증가세가 더 정상적인 어떤 것으로 가는 변곡점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민간 고용 지표는 변동성이 큰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비농업 고용 보고서보다 이틀 먼저 발표되지만 방식이 달라 지표의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ADP사 연구소는 방법론을 조정하고 스탠퍼드 디지털 이코노미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지난 6월과 7월에는 발표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자료는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의 급여 거래에 기반돼 산출되며 사업 규모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될 예정이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노동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스리랑카에 긴급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리랑카는 몇 달째 생필품의 부족과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면서 70년 넘게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IMF에게 최대 3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스리랑카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관리와 IMF의 관계자들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으며 이미 기술적 세부 사항들 대부분은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코로나19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았고 해외 근로자들의 달러 유입이 급감한 데다 화학비료 수입 금지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졌으며 국제 유가의 급등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추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그래도 이제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종목이 올라가는 얘기들도 있었었는데요. 바로 금융 쪽에서 페이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증권사 입김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BofA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결제업체 페이팔 홀딩스의 주가가 오늘 1.8% 상승해 93달러 4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팔의 지분을 매입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개입으로 회사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다사주 매입이 예상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종전의 94에서 114달러로 높였는데요. 이것은 어제 종가보다 약 25%가량 높은 것입니다. BofA는 추가적인 비용 효율성과 자사주 매입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페이팔의 EPS가 상승할 잠재력이 보인다며 페이팔이 올해 비용을 약 9억 달러, 2023년 말까지는 최소 13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면서 2023년에는 수익이 27%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올해 예상치 3달러 92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5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공급관리자협회 ISM의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51.8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2, 4분기 노동 생산성 수정치 그리고 상무부의 7월 건설 지출이 발표되며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브로드컴, 호멜푸즈, 캠블스프, 시에나코프, 제네스코, 웨이보, 시그네 주얼러스, 올리스 바겐 아울렛, 옥스퍼드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파머 브라더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